에이, 그냥 바코드 찍는 거잖아. 그것도 일이야. 선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고급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동창의 자리, 박미정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굳어갔어요. 계산원 하면서 여기 밥값은 어떻게 내? 술에 취한 동창의 날카로운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트 직원이면 할인 쿠폰 많이 챙기겠네? 웃음소리가 비수가 되어 날아왔어요.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동물을 구경하는 것 같았죠. 같은 테이블에 앉기는 좀. 그치? 몇몇이 슬쩍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미정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초라해 보이는 여자가 어떤 아들을 키워냈는지, 그리고 곧 벌어질 놀라운 반전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답니다.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자리한 고급 레스토랑.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해운대 고등학교 25주년 동창회라고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박미정은 레스토랑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에 든 작은 핸드백을 꼭 움켜쥐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지만 아무래도 명품 매장에서 산 옷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미정아. 그냥 반가운 얼굴들 보고 오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레스토랑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는 실내는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어요. 정면에는 넓은 창을 통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죠. 어머, 미정이. 가장 먼저 미정을 알아본 건 송지영이었습니다. 루이비통 핸드백을 든 지영은 황금 목걸이가 목에서 반짝였어요. 지영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말이야. 와, 진짜 변한 게 없네. 지영의 시선이 미정의 옷차림을 위에서 아래로 훑쳤습니다. 마치 가격표를 읽듯이 말이에요. 미정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미정이 왔구나.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최수진은 샤넬 재킷을 입고 있었고 김현주는 에르메스 스카프를 목에 둘렀죠. 모두들 반갑다며 인사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미정의 소박한 차림새에 머물렀습니다. 자, 다들 앉아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모였네. 테이블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미정은 빈자리를 찾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주변 동창들의 화려한 액세서리들이 레스토랑 조명에 반짝거렸죠. 미정은 마치 회색 비둘기가 공작들 사이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우와, 여기 진짜 좋다. 음식값 얼마나 할까? 한 동창이 메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걱정 마. 오늘은 내가 낼게. 그렇게 말한 건 박선미였어요.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번쩍거렸죠. 선미야, 고마워. 그런데 괜찮아? 뭐가 괜찮냐고? 우리 남편이 병원 원장인 거 알지? 이 정도는 문제 없어. 선미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감탄하는 표정이었죠. 미정은 물만 조용히 마셨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분명 좋았지만 왠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얇은 유리창 너머로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죠. 지영아, 너는 요즘 뭐해? 나, 남편 사업이 잘 돼서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 가끔 골프나 치고. 부럽다 진짜. 나는 아직도 직장 다녀야 해서. 그래도 너는 대기업 다니잖아. 얼마나 좋아. 미정은 테이블 위 냅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동창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죠. 현주야, 너는 아이들 어떻게 키우고 있어? 큰애는 외고 가고 작은애는 예중 준비 중이야.
사교육비가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도 투자할 만하지. 요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미정의 어깨가 조금씩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만 이 화려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홀로 나타난 길거리 악사처럼 말이에요. 어머, 미정아. 너는 요즘 뭐하며 지내? 갑자기 지영이 미정을 향해 물었습니다.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미정에게 집중됐죠. 마치 무대 위 홀로 서게 된 연기자처럼 미정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나는 그냥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 일? 어떤 일? 수진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물 마시는 소리만 들렸죠. 미정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래. 현주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이, 그냥 바코드 찍는 거잖아. 그것도 일이야? 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미정에게는 그 웃음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들렸죠. 미정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손이 더욱 떨렸어요. 그래도 일은 일이지. 요즘 취업도 힘들다던데. 한 동창이 애써 위로하듯 말했지만 그 말조차 미정에게는 동정으로 들렸습니다. 맞아, 맞아. 일자리 구하기 정말 어려워.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미정아, 계산원 하면 힘들지 않아?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지영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졌어. 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했어요. 마치 겨울바람이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죠. 아이고, 고생 많다. 우리는 몰라서 그래. 일해본 적이 없어서. 선미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었어요. 나도 예전에는 직장 다녔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집에만 있어. 부럽다, 정말. 나는 언제 쉴 수 있을까? 동창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지만 미정은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서서히 사라져가는 촛불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미정아, 남편은 뭐해? 갑자기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가슴이 콩닥거렸죠.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테이블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깊은 침묵이었어요. 어머,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이제 좀 지났어. 미정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마치 금이 간 유리처럼 불안해 보였어요. 혼자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고생 많았겠다. 동창들의 위로가 이어졌지만 미정에게는 그것마저 부담스러웠습니다. 동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들은 뭐해?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녀.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생각만은 미정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마치 어둠 속 작은 별빛처럼 말이에요. 자, 이제 음식 주문할까? 오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맛있는 거 먹자. 선미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미정은 메뉴판을 보며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음식이 평소 먹던 것보다 훨씬 비쌌어요. 미정아, 너는 뭐 먹을래? 나는 파스타 하나면 돼. 가장 저렴한 메뉴를 골랐습니다. 미정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마치 큰 돌덩이를 짊어진 것 같았죠.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접시 위에 예술 작품처럼 담긴 요리들이었어요.
미정의 파스타도 도착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스테이크나 랍스터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죠. 우와, 음식이 정말 맛있겠다. 현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역시 비싼 데는 다르네. 동창들이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미정은 조용히 포크를 돌리며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맛은 좋았지만 왠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 맞다. 얘들아, 나 얘기 안 했나? 갑자기 지영이 신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 얘기? 우리 남편이 이번에 사업 대박 났어. 건설회사 하는 거 알지? 아파트 분양이 완전 성공했다고. 지영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말이에요. 진짜?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수진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많이. 헤헤. 지영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역력했어요. 부럽다 정말. 우리는 언제 그렇게 될까? 한 동창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나뭇잎처럼 말이에요. 아, 그래서 말인데. 나 이번에 제주도에 별장 샀어. 선미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별장? 진짜? 응. 바다 보이는 대로. 너무 예뻐. 다음에 놀러와. 선미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 별장은 정말 멋져 보였죠. 우와, 완전 럭셔리하다. 얼마나 했어? 궁금해 죽겠네. 동창들이 선미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미정만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파티에서 혼자 남겨진 아이처럼 말이에요. 별장 있으면 좋겠다. 스트레스 받을 때 훌쩍 가서 쉴 수 있고. 맞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씩 사자. 동창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정에게는 그 모든 이야기가 다른 행성의 언어처럼 들렸어요. 아, 그리고 우리 큰아들 말인데. 이번에는 현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 준혁이 어떻게 됐는데? 미국 유학 가기로 했어. 하버드 대학원에. 하버드? 진짜? 동창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장학금까지 받아서. 완전 자랑스러워. 현주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키웠길래 그렇게 똑똑해? 별거 아니야. 그냥 어릴 때부터 영어 열심히 시켰고 학원도 좋은 데 보내고. 그래도 아무나 하버드 가는 게 아닌데. 미정은 자신의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준호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하버드는 아니었어요.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죠. 미정아, 너네 아들은 어느 대학 나왔다고 했지? 갑자기 지영이 미정을 향해 물었습니다. 아, 지방 국립대 나왔어. 미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 그래도 국립대면 괜찮지. 현주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약간의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요즘 지방대 나와도 취업하기 힘들다던데. 준호는 어디 다녀? 선미가 물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녀. 미정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마치 좁은 터널 안에 갇힌 것 같았어요. 그래도 취업했으니까 다행이네. 요즘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데. 또 다른 동창이 말했습니다. 그 말조차 미정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로 다가왔어요. 우리 둘째는 의대 간다고 난리야. 공부하느라 밤새고.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의대? 와, 대단해. 의사 되면 평생 걱정 없겠다. 그러게.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동창들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자녀 자랑, 남편 자랑, 집 자랑까지. 미정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어요.
아, 맞다. 나 이번에 백화점에서 핸드백 하나 샀는데 지영이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우와, 이거 에르메스 아냐? 맞아. 한정판이래.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렸어. 얼마 했어? 그냥. 비싸. 헤헤. 지영은 싱긋 웃었지만 자랑하고 싶어 죽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정은 자신의 작은 핸드백을 내려다봤습니다. 몇 년 전에 할인할 때 산 가방이었어요. 가죽도 조금 해져 있었죠.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요즘 명품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그래도 사야 해. 안 사면 더 비싸져. 선미가 말했습니다. 맞아. 투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에게는 그 모든 이야기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높은 담장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미정아, 너는 요즘 뭐 사고 싶은 거 없어? 갑자기 수진이 물었습니다. 나는 별로 없어. 미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에이, 뭔가 있을 텐데. 옷이라도 가방이라도. 정말 없어. 필요한 것만 사는 편이야. 미정의 대답에 동창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그래도 가끔은 자신한테 투자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삭막해. 현주가 말했습니다. 미정이는 워낙 검소해서 예전부터 그랬잖아. 지영이 덧붙였어요. 그 말이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애매했죠. 미정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마치 사막을 걷는 기분이었죠. 아, 그리고 나 이번에 성형외과도 다녀왔어. 선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디 했어? 눈밑 지방 제거하고 보톡스도 맞았어. 완전 달라졌지? 선미는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 보였어요. 진짜 어려 보인다. 나도 해야겠어. 요즘 안티에이징이 필수야. 관리 안 하면 늙어 보여. 동창들의 대화가 또 다른 자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정은 거울도 없이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어요. 주름이 조금씩 생긴 게 느껴졌죠. 미정아, 너도 한번 해봐. 확실히 달라져. 현주가 권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생활비도 빠듯한데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깊어갈수록 미정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검은 구름이 마음 위를 덮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깊어지면서 동창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와인 몇 병이 테이블을 오갔고 얼굴들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미정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주변의 취기 어린 분위기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야,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모이니까 좋네. 선미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져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다들 성공해서 이런 좋은 곳에서 만날 수 있고, 지영도 따라 말했죠. 그 말이 미정의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어요. 아, 맞다. 얘들아, 나 이번에 골프 클럽 가입했어. 현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디? 어느 클럽? 컨트리 클럽. 입회금이 좀 비싸긴 했는데 그래도 투자라고 생각하고 현주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우와, 거기 입회금이 얼마인데?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비싸. 근데 네트워킹 하기에는 최고야. 거기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 미정은 골프라는 단어조차 낯설었습니다. 평생 골프채를 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치 외국어를 듣는 것 같았어요. 나도 골프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시간은 만드는 거야. 나도 처음엔 바빴는데 억지로라도 시간 내서 배웠어. 현주가 조언하듯 말했어요. 미정아, 너는 골프 쳐?
갑자기 지영이 미정을 향해 물었습니다. 아니, 안 해. 미정은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 그럼 뭐라며 시간 보내? 취미 같은 거 별로 없어. 미정의 대답에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에이, 뭔가 있을 텐데. 드라마 보기라도, 독서라도. 선미가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일하고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서. 미정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더욱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죠. 아, 그렇구나.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말이야, 미정아. 갑자기 선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술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응? 계산원 하면서 여기 밥값은 어떻게 내? 솔직히 궁금해. 순간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미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찬바람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기분이었죠. 선미야, 그런 말은. 현주가 말리려 했지만 선미는 계속했습니다.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 우리는 남편들이 벌어다 주니까 이런 데 올 수 있는데 계산원으로는 힘들지 않나? 미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물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나는 그냥 아, 혹시 적금 깨서 온 거야? 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은 날카로웠어요. 미정의 목이 메었습니다. 마치 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았어요. 선미야, 그만해. 지영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트 직원이면 할인 쿠폰 많이 챙기겠네? 그거라도 도움이 되니까. 수진이 덧붙였어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미정에게는 모욕으로 들렸죠. 직원 할인 받으면 좀 싸게 살 수 있잖아. 부럽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동창이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마치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아이고, 우리가 너무했나? 미안해, 미정아. 선미가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습니다. 괜찮아. 미정은 간신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런데 진짜 신기하다. 우리 중에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니. 현주가 말했습니다. 맞아. 처음이야.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지영도 따라 말했어요. 미정은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동물원 동물을 구경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일은 일이잖아. 존경해, 정말. 한 동창이 말했지만 그 말조차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맞아, 맞아. 우리는 몰라서 그래. 일해본 적이 없어서. 선미가 덧붙였습니다. 미정은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 미정아. 혹시 우리랑 같은 테이블에 앉는 거 부담스럽지 않아? 갑자기 수진이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 그냥.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고 미정이는 좀 다르잖아. 수진의 말에 미정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마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진 것 같았죠.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현주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냥 서로 불편할 수도 있잖아. 수진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나는 불편하지 않은데? 지영이 말했지만 표정은 어색했어요. 미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누군가가 심장을 꽉 쥐고 있는 것 같았죠. 화장실 좀 다녀올게. 미정은 간신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죠. 응, 다녀와.
동창들이 대답했지만 미정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좀 그렇긴 하다, 솔직히. 맞아. 우리랑은 너무 달라.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인생이 참. 미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마치 등 뒤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마치 길 잃은 아이 같았죠. 이럴 줄 알았어. 미정은 혼잣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 왔을까?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할까? 마치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부끄러운 것일까?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버텨온 세월이 말이에요. 미정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붉어진 눈을 감추려고 했어요.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괜찮아, 미정아. 조금만 더 참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마치 치유되지 않는 상처처럼 말이에요. 레스토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형장으로 걸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가 미정에게는 조롱처럼 들렸죠. 테이블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동창들이 미정을 피하는 것 같았죠. 미정아, 괜찮아? 현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죠. 저녁이 더욱 깊어갈수록 미정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미정은 자리에 앉았지만 동창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있었죠. 미정은 물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아, 그런데 얘들아. 우리 몇 명만 따로 2차 갈까? 선미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좋지. 어디로 갈까? 지영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근처에 좋은 와인바 있거든. 분위기도 좋고. 현주가 말했어요. 미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만 빼고 가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미정아, 너도 갈 거지? 지영이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별로 가길 바라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나는 일찍 들어가야 해서. 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돈 때문이기도 했고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 그럼 우리만 갈까? 선미가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정아, 정말 안 갈 거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현주가 한 번 더 물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응, 괜찮아. 너희끼리 가서 재미있게 놀아. 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하고 갈게. 선미가 신용카드를 꺼내며 말했어요. 고마워, 선미야. 동창들이 고마워했지만 미정에게는 그것마저 부담스러웠어요. 자신만 얻어먹는 것 같았거든요. 나도 조금이라도 낼게. 미정이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낸다고 했잖아. 선미가 손을 저었어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 너는 힘들게 번 돈인데. 선미의 말에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 말이 배려인지 모욕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계산을 마친 후 동창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정도 함께 일어났어요. 그럼 미정아, 조심히 들어가. 응, 너희도.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미정은 혼자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동창들은 택시를 타고 2차로 향했어요. 미정은 그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해운대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미정에게는 쓸쓸했어요. 마치 축제에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버스를 기다리며 미정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동창들의 시선, 모욕적인 말들, 무시당하는 느낌, 모든 것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정말 바보같이 왜 갔을까? 미정은 혼잣말을 했어요. 버스가 도착했고 미정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또다시 고였어요.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미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괴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죠. 집에 도착한 미정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거실에는 아들 준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화장대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에 지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이 조금씩 늘어난 얼굴, 거칠어진 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일까? 미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어요. 그때 갑자기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던 그날. 당시 준호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현실이 닥쳤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은 빚을 갚는데 모두 써야 했어요. 남은 건 작은 집 한 채와 고등학생 아들뿐이었죠.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의 미정은 절망적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았던 미정에게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준호가 있었거든요. 엄마, 나 알바할게. 학비 내가 벌어서 낼게. 준호가 말했을 때 미정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미정은 악착같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없는 미정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수십 번의 거절을 당했죠. 그러다 마침내 찾은 곳이 마트였습니다. 계산원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바코드 찍는 것도 서툴렀죠. 손님들이 짜증을 내면 미정은 몸둘 바를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서툴러서 매일 사과하며 일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니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집에 오면 발이 아파서 걸을 수도 없었죠. 그래도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학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엄마, 힘들면 그만둬도 돼.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도 있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미정은 항상 그렇게 대답했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을 흘렸어요. 몇 년이 지나면서 미정은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동료들과도 친해졌고 손님들도 미정을 좋아했어요. 항상 밝게 웃으며 친절하게 대했거든요. 미정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미정 언니 덕분에 오늘도 즐거웠어요. 동료들과 손님들의 따뜻한 말이 미정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준호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성적을 놓지 않았어요. 미정이 힘들게 번 돈이 아까워서였죠.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준호가 기쁘게 말했을 때 미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우리 준호 최고야. 대학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는 국립대에 합격했고 등록금 부담이 줄었죠.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준호의 말에 미정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학 졸업 후 준호는 취업도 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정은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야. 미정은 중얼거렸어요. 나는 내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야. 동창들이 자랑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별장, 명품, 골프클럽.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걸까요?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았어. 누구한테 떳떳하지 못할 게 없어. 미정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오늘 당한 모욕들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 지금까지 그랬듯이. 미정은 화장대 서랍에서 준호의 어릴 적 사진을 꺼냈습니다. 중학생 때 준호가 상을 받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자랑스럽지? 사진 속 준호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정은 그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내일도 힘내자. 미정은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밤 미정은 꿈을 꿨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함께 공원에 갔던 꿈이었어요. 준호가 미끄럼틀을 타며 엄마 나 잘하지? 하고 웃던 모습이 선했게 떠올랐죠. 꿈속에서도 미정은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죠. 아침이 되어 미정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마트에 나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어제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죠. 오늘도 힘내자, 박미정. 미정은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만날 손님들, 동료들, 그들과 나눌 따뜻한 인사들. 그것들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미정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힘을 얻은 것 같았어요. 마트에서의 하루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계산대에 앉아 바코드를 찍고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어제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기계적으로 인사를 반복하면서도 미정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동창들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 영숙이 다가왔습니다. 미정 언니, 어제 동창회 어땠어요? 영숙은 미정보다 나이가 적었지만 먼저 입사해서 언니라고 불렀어요. 그저 그랬어. 미정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재미없었나 봐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람들이 다 달라져서. 미정은 말끝을 흐렸어요. 그럴 수도 있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영숙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오후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응, 왜? 같이 식사할까 해서요. 엄마 좋아하는 한정식 집으로.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미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제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죠. 그래, 좋아. 몇 시에 만날까? 6시 반에 식당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나니 미정의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역시 아들이 최고였어요. 퇴근 후 미정은 서둘러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차려입었어요. 아들과의 식사가 기대됐거든요. 한정식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요. 준호가 손을 흔들며 반겼어요. 일찍 왔네? 조금 일찍 끝나서요. 준호는 평소보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것 같았죠.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밝아 보인다. 미정이 물었습니다. 먼저 맛있는 거 드세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준호가 신비롭게 웃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좋아하는 메뉴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이것 봐. 진짜 맛있겠다. 미정은 기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은 마음껏. 준호가 엄마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어요. 너도 많이 먹어. 요즘 일 때문에 힘들지?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미정은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어제 동창회 어땠어요? 마치 마음을 읽은 듯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보고 왔어. 미정은 대충 넘어갔어요. 재미있었겠네요. 응. 미정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지만 준호는 더 묻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모신 거예요. 좋은 소식? 미정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 회사 프로젝트가 대박이 났어요. 투자도 많이 받고. 정말 우리 준호 대단하네. 미정은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승진했어요. 이제 팀장이에요. 팀장? 우와, 축하해. 미정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월급도 많이 올랐어요. 이제 엄마 좀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미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마워, 준호야. 엄마가 고마운 거죠. 엄마가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괜찮아. 일 먼저 해.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다시 모실게요. 준호가 미안해했어요. 아니야, 괜찮다고. 빨리 가. 미정은 아들을 보내며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미정은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아들과의 시간이 정말 좋았죠. 어제의 상처가 많이 아물어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어요. 미정아, 나 지영이야. 응, 지영아. 미안해, 어제. 우리가 좀 과했던 것 같아. 지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괜찮아. 정말 미안해. 선미가 술 마셔서 그랬어. 평소에는 그런 애가 아닌데. 알아. 괜찮다고. 그런데 혹시 시간 있으면 내일 점심이나 같이 할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 미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글쎄,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 그냥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알겠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미정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상처가 다 아무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미정은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오늘 고마웠어. 엄마 정말 기뻤어. 승진 축하하고 항상 건강하렴. 곧 답장이 왔어요. 엄마, 저야말로 고마워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해요. 미정은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죠. 며칠 후 마트에서 일하던 미정에게 준호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엄마, 준호? 갑자기 왜? 미정은 놀랐어요. 점심시간이니까 같이 밥 먹으려고요. 어떻게 시간이 돼? 오늘 일정이 일찍 끝나서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동료들이 준호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미정 언니, 아들분이세요?
영숙이 물었어요. 응, 우리 준호야. 안녕하세요. 항상 어머니가 신세지고 있습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 정말 잘생겼네요. 예의도 바르고. 동료들이 감탄했습니다. 엄마 자랑 많이 하세요. 아들 얘기만 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게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세요. 동료들의 말에 미정은 부끄러워했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미정은 준호와 함께 마트를 나섰습니다. 엄마,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준호가 마트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응, 괜찮은 곳이야. 동료분들도 좋아 보이고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모자는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저희 회사가 요즘 언론에 좀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 스타트업 성공 사례로요. 기사도 나고 그래서. 준호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우와, 정말? 우리 준호가?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아직은 작은 회사지만 앞으로 더 크게 키워볼 생각이에요. 대단하다, 정말. 미정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힘들게 키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어요. 준호의 말에 미정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점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받은 상처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 있었거든요. 엄마, 제가 더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너만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해. 아니에요. 꼭 성공할 거예요. 준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미정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성공했어. 너라는 훌륭한 아들을 키웠으니까. 그날 오후 미정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마치 날개가 돋은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나고 미정은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준호와 통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동창회에서 받은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마트에 손님이 별로 없던 시간이었어요. 미정이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TV에 나오는 사람 누구야? 동료 영숙이 마트 안에 있는 TV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미정이 고개를 들어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 젊은 남성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테크 박준호 대표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투자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저 사람 성이 박씨네. 미정 언니랑 같네. 영숙이 말했습니다. 미정은 TV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화면 속 남성이 바로 자신의 아들 준호였거든요. 어머나. 미정의 입에서 작은 감탄이 나왔어요. 미정 언니,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미정은 당황해서 말을 얼버무렸어요. TV에서는 준호의 인터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부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솔루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죠. 준호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어요. 현재 직원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현재 10명 정도 되고 올해 안에 100명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미정은 TV를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준호가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투자 유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한 규모입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미정 언니, 저 사람 완전 젊은 사업가네요. 부럽다. 영숙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의 아들이 TV에 나오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뉴스가 끝나고 미정은 얼른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TV에 나왔어. 네. 아, 그거요? 어떻게 보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쑥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왜 미리 말 안 했어? 깜짝 놀랐잖아. 엄마 놀라실까봐 그냥. 바보야.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미정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응, 왜? 식사나 하면서 자세한 얘기 해드릴게요. 좋아. 전화를 끊고 미정은 하루 종일 들뜬 기분이었어요. 동료들에게는 차마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했지만요. 퇴근 후 미정은 준호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어요. 엄마, 여기 앉으세요. 준호가 자리를 안내했어요. 여기 너무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요. 이제 제가 엄마 모실 수 있을 만큼 벌어요. 준호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언제 이렇게 컸냐? 미정은 아들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사실 작년부터 회사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직원 5명으로 시작했는데 5명? 네. 정말 작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준호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제일 대단하세요.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미정은 겸손하게 말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두셔도 돼요. 갑자기 왜? 제가 이제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요. 아니야. 나는 일하는 게 좋아.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힘드실 텐데. 전혀. 동료들도 좋고 손님들도 친절하고. 정말요? 응. 나는 내 일이 자랑스러워. 미정의 말에 준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뭐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요. 준호의 말에 미정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어요. 잠깐만. 미정이 전화를 받았어요. 미정아, 지영이야. 응? 너 지금 어디야? 시간 있으면 만날까? 지금은 좀. 아, 바쁘구나. 그럼 언제 시간 될 때 연락해. 알겠어. 전화를 끊고 준호가 물었어요. 동창분이세요? 응. 며칠 전에 동창회가 있었거든. 어떠셨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날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보고 왔어. 재미있으셨겠네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미정은 아들에게 그날의 상처를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지영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미정아, 우리 차라도 한잔할까? 어디서? 해운대에 새로 생긴 카페. 분위기 좋다더라. 미정은 잠시 고민했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지영은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미정아, 정말 미안해. 그날 우리가 너무했어. 괜찮다고 했잖아. 아니야. 정말 미안해. 특히 선미가 술 마셔서. 지영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다들 어떻게 지내? 미정이 화제를 돌렸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근데 미정아. 응? 혹시 너 아들이 사업하는 거 맞아? 갑자기 지영이 물었어요. 왜? 며칠 전에 TV에서 봤는데 박준호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성도 같고 나이도 비슷해서.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그 사람이 내 아들이야? 지영이 다시 물었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어요. 맞아. 진짜? 와, 대박이다. 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기사도 봤는데 완전 성공한 사업가더라. 투자도 많이 받고. 그래. 미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정아, 너 왜 그날 말 안 했어? 굳이 말할 필요 없었잖아. 아니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데. 지영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나는 내일도 자랑스러워. 굳이 아들 자랑할 필요 없어. 미정의 말에 지영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미정아, 정말 대단하다. 혼자서 아들을 그렇게 키워내다니. 별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대단해. 우리가 그날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 지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과거 일은 됐고, 이제 각자 잘 살자. 미정은 시원하게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카페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 저 사람 TV에서 본 것 같은데? 다른 손님이 수군거렸어요. 미정이 고개를 돌려보니 준호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계셨구나. 준호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준호야, 어떡해? 근처에서 일 끝나서 혹시나 해서 찾아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준호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 TV에 나온 그 사업가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박준호 대표? 와, 실물로 보니까 더 젊어 보인다. 지영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친구분이시죠?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영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항상 학창시절 친구들 얘기 많이 해주셔서 반가워요. 준호는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미정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럼 우리 먼저 갈게. 미정이 일어났어요. 아, 벌써? 지영이 아쉬워했어요. 응.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래. 꼭 연락해. 카페를 나오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친구분이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던데요. TV에서 봤나 봐.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괜찮아. 내 아들인데 뭐. 미정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날 동창회에서 혹시 안 좋은 일 있었어요? 갑자기 준호가 물었어요. 왜? 친구분 표정이 좀 어색해 보여서. 준호는 눈치가 빨랐어요. 별일 없었어.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어색했을 뿐이야. 미정은 아들을 안심시켰어요. 정말요? 정말. 미정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날 밤 지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정아, 오늘 정말 놀랐어. 내 아들 완전 멋있다. 너 정말 자랑스럽겠어. 미정은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죠. 지영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평소와 같이 마트에서 일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마트에 낯익은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미정이다. 현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이어 수진과 선미도 함께 나타났죠. 얘들아, 여기 어떡해?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지영이한테 들었어.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현주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한번 보러 왔어. 수진도 덧붙였어요. 미정은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창들이 나타나니 당황스러웠어요. 잠깐만, 손님 계산해 드릴게. 미정은 줄을 서 있던 손님의 계산을 처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평소와 같이 밝게 인사했어요. 와, 미정이 진짜 열심히 일하네. 현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친구분들이세요? 동료 영숙이 다가와 물었어요. 응, 학창시절 친구들이야.
안녕하세요. 동창들이 인사했습니다. 미정 언니 정말 일 잘해요. 손님들도 다 좋아하시고 영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선미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미정은 계속 일을 해야 했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이거 얼마예요? 15,000원입니다. 카드로 할게요. 미정은 능숙하게 계산을 처리했어요. 동창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정말 프로페셔널하네. 현주가 중얼거렸어요. 미정 언니는 정말 친절해요. 손님들이 다 미정 언니 계산대로만 오려고 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동창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미정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 다른 생각이 들었나 봐요. 미정아, 우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은 일하는 시간이라. 아, 그럼 퇴근하고 만날까? 글쎄, 미정은 망설였어요. 제발, 우리가 할 말이 있어. 현주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퇴근하고 연락할게. 미정은 결국 약속을 잡았어요. 동창들이 떠나고 영숙이 말했습니다. 미정 언니 친구분들 뭔가 어색해 보이던데요.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 미정은 대충 넘어갔어요. 그래도 찾아와 주시니까 좋은 분들인가 봐요. 영숙은 순진하게 말했어요. 퇴근 후 미정은 동창들과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정아, 앉아. 현주가 자리를 가리켰어요. 모두 앉고 나니 어색한 침묵이 흘렸어요. 그날 정말 미안했어. 선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수진도 따라 사과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미정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전혀 괜찮지 않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현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영이한테 들었어. 내 아들이. 선미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응, 뭘 들었는데? TV에도 나오고. 완전 성공한 사업가라고. 그래. 미정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미정아, 왜 그날 말 안 했어? 현주가 물었어요. 굳이 말할 필요 없었잖아. 하지만 나는 내 아들 자랑하려고 동창회 간 게 아니야. 미정의 말에 동창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냥 반가운 얼굴들 보고 싶어서 갔는데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미정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정아,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미정은 시원하게 말했어요. 우리 정말 바보 같았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선미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수진도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삶을 사는 거야.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할 게 없어. 미정이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현주가 인정했어요. 나는 내 일이 자랑스러워. 아무한테 부끄럽지 않아. 미정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정말 멋있다. 너 정말 대단해. 선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일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프로페셔널하더라. 현주도 감탄했어요. 손님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은 일이야.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미정의 말에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아,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원래 친구였잖아. 미정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동창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미정아, 내 아들 언제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선미가 물었어요. 왜? 만나고 싶어? 응.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는지 궁금해. 별거 아니야. 그냥 사랑으로 키웠을 뿐이야. 미정은 겸손하게 말했어요. 사랑만으론 안 되지. 내가 희생을 많이 했을 거야. 현주가 말했습니다. 희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내 아들인데. 정말 대단하다. 존경해.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이후 동창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정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지영이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우리 다 모여서 제대로 된 모임을 해보자. 제대로 된 모임? 응. 이번에는 서로 자랑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좋아. 미정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모임 당일 동창들은 예전과 달리 화려하게 차려입지 않았어요. 편안한 옷차림으로 나왔죠. 미정아, 오늘은 정말 편하게 얘기하자. 현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서로 부담 갖지 말고. 선미도 동의했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미정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지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무슨 고생? 나는 내 삶이 만족스러워. 미정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대단해.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혼자가 아니었어. 준호가 있었잖아.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 미정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어요. 우리도 많이 배워야겠다. 현주가 말했습니다. 뭘 배워? 그냥 각자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미정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날 모임은 정말 따뜻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었죠. 헤어지면서 선미가 말했습니다. 미정아, 정말 고마워. 뭐가? 우리에게 소중한 걸 가르쳐줘서. 무슨 소리야? 사람을 보는 눈을 가르쳐줬어. 진정으로 소중한 게 뭔지도. 선미의 말에 미정은 감동했어요. 우리 모두 소중한 존재야.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뿐이지. 미정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정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동창들이랑 만났어.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 다행이네요. 내 덕분이야. 무슨 소리예요?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야. 미정의 말에 준호가 감동했어요. 엄마가 더 대단하세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마워, 준호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미정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죠. 이제 미정에게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친구들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당당할 수 있는 힘 말이에요. 미정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동창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마트에서 평소와 같이 일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이 이제는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정 씨. 단골 손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계산을 처리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주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미정아, 지금 시간 있어? 일하는 중인데 왜? 급한 건 아닌데 궁금한 게 있어서. 뭔데? 우리 큰아들 말이야. 요즘 회사에서 자꾸 박준호 대표 얘기를 해서. 미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응? 혹시 그 박준호 대표가 내 아들 맞지? 맞아. 왜? 우리 준혁이가 그 회사에 다녀. 뭐?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테크 말이야.
준혁이가 거기 개발팀에 있어. 정말? 응. 그런데 준혁이가 자꾸 대표님 자랑을 해서 젊은데 정말 훌륭하다고. 미정은 믿기지 않았어요. 현주의 아들이 준호 회사에 다니고 있다니. 언제부터? 작년부터. 그런데 미정아, 너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준혁이가 그러는데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준다고. 현주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응. 야근할 때마다 저녁도 사주고 직원들 복지도 정말 좋다고 하더라. 미정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회사 분위기도 정말 좋다고 해. 수평적이고. 다행이다. 미정아, 혹시 시간 되면 준혁이랑 한번 만나볼래? 내 아들 얘기 더 들려줄 수 있을 거야. 좋아. 미정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퇴근 후 미정은 현주와 준혁을 만났습니다. 준혁은 훤칠한 청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모. 준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준혁아, 안녕. 많이 컸네. 네. 어머니께서 대표님 어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맞아. 와, 정말 영광입니다. 대표님 정말 존경해요. 준혁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우리 준호가 어때? 미정이 궁금해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나이가 저랑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정말 카리스마 있으시고. 성격은 어때? 너무 좋으세요. 직원들한테 정말 잘해주시고 항상 배려해주세요. 준혁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일도 정말 잘하세요. 아이디어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훌륭하고. 우리 아들 자랑 그만해. 미정은 쑥스러워했어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회사에서 모든 직원이 대표님을 좋아해요.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아, 회사 분위기는 어때? 현주가 궁금해했어요. 정말 좋아요, 엄마. 다른 회사랑 완전 달라요. 어떻게? 일단 수직적이지 않아요. 대표님이 직원들과 허물없이 지내세요. 그래. 네. 그리고 실력만 있으면 나이 상관없이 인정해 주시고. 준혁의 말에 미정은 뿌듯했어요. 야근할 때도 항상 같이 남아 계세요. 혼자 먼저 들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직원들 복지도 정말 신경 많이 써주세요. 회식비도 넉넉하게 주시고. 현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회사구나. 네. 저희 회사 다니는 거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혁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준혁아, 대표님이 평소에 어떤 얘기 하세요? 미정이 물었어요. 항상 어머니 얘기하세요. 나 얘기? 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미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시고. 준혁의 말에 미정은 감동했어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항상 말씀하세요. 가족을 소중히 하라고. 어머, 그래. 현주도 놀랐어요. 네.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자주 말씀하세요. 우리 준호가 그런 얘기를? 네.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더 잘해드리게 됐어요. 준혁이 현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다행이다. 현주는 뿌듯해했어요. 아, 그리고 이모. 준혁이 갑자기 말했어요. 응? 대표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마트에서 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응, 맞아. 정말 존경스럽다고 하셨어요. 뭐가? 어머니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요. 미정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표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고. 우리 준호가 그런 말을? 네. 항상 자랑스러워 하세요. 준혁의 말에 미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말씀하세요.
어떤 직업이든 귀하다고. 그래. 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다고 하시면서 미정은 아들이 더욱 자랑스러웠어요. 준혁아, 우리 준호 만나면 안부 전해줘. 네, 꼭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감사해요, 이모. 그날 집에 돌아온 미정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준혁이 만났어. 현주 이모 아들이요? 응. 너희 회사 다닌다며? 아, 네.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준혁이가 그러는데 내가 항상 엄마 자랑한다며? 준호가 쑥스러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가요? 바보야. 왜 그런 얘기를 직원들한테 해? 사실이잖아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운데 미정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엄마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했다며?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고마워, 준호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엄마 둬서 모자의 대화는 따뜻하게 이어졌어요. 며칠 후 현주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아, 준혁이가 그러는데 회사에서 내 아들이 직원들한테 어머니 얘기 정말 많이 한다며? 그런가 봐. 부럽다, 정말. 그렇게 자랑스러워해주는 아들이 있어서. 현주야, 준혁이도 좋은 아들이야. 그래도 내가 부러워. 정말. 우리 다 좋은 아들들 뒀잖아. 미정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날 오후 마트에서 일하던 미정에게 손님 한 명이 다가왔어요. 혹시 박미정 씨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테크에서 일하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아, 우리 준호 회사? 네. 대표님 어머니시라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젊은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대표님이 항상 어머니 얘기를 해주셔서 꼭 뵙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항상 말씀해 주세요. 미정은 감동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일할 때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처럼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 준호가 그런 말을? 네. 어머니가 저희의 롤모델이라고 하시면서 미정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감사해요. 우리 준호 잘 봐주시고 저희가 더 감사하죠. 좋은 대표님 만나서. 그날 이후로도 간간히 준호 회사 직원들이 미정을 찾아왔어요. 모두들 정중하고 예의 바른 젊은이들이었죠. 미정은 아들이 얼마나 좋은 회사를 만들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도 깨달았죠. 어느 날 저녁 준호가 갑자기 마트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깜짝 선물이에요. 뭔데? 회사 직원들이 엄마께 드리고 싶다고 해서. 준호가 큰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나한테 왜? 엄마가 저를 잘 키워주셔서 저희가 좋은 대표를 만날 수 있었다고. 미정은 눈물이 났어요. 바보들. 정말이에요. 모든 직원이 엄마를 존경해요. 고마워, 준호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그날 밤 미정은 꽃다발을 안고 집에 돌아왔어요. 마음이 정말 따뜻했죠. 이제 미정에게는 진정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아들을 키운 것에 대한 자부심 말이에요. 마트 계산원이라는 직업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자신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고 그 모습이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미정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아들과의 관계, 동창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